자, 두 번째는요. 하락 장악 확인형입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 얘는 어떤 예제를 보여드릴까요? 하락하는 종목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이제부터 하락할 종목을 보여드려요? 아니지. 하락이 끝나고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 그 종목을 잡아내드려야죠. 결론은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장악형의 기준에 이렇게 장악한다. 응? 아이고 장악한다. 그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요 기준에서 이렇게 장악한다. 상승 추세였는데 이 상승 추세를 몸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꼬리까지 전부 감싸 안고 음봉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장악됐다. 하락 추세에 장악돼 버리고 말았다. 하락할 것이다. 하락 반전이다. 별이 3개의 신뢰도다. 별 3개짜리 캔들 패턴은 총 7개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중에 우리가 4대 천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뢰도가 센 겁니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뜨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요. 이거 아무 데서나 뜬다고 하락 장악형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충분한 거래일수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추세적으로 조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충분한 거래 상승이 있어야 되고 추세적으로 강세를 띄다가 마지막 자락에서 하락 장악이 돼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걸 얼마를 잡을 거냐? 5에서 10거래일, 그 다음에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에 따라서 캔들 개수가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진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주 월봉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의 변동성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가 저하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이 뜨면 또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뜨면 어디서 정리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떴다고 100% 하락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돌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하락 장악형이 뜰 때의 기준에서는 여기서 정리. 이 꼬리 부분이 이탈된다? 여기서도 정리.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돌리는 기준은요. 기준봉의 절반 이상을 당일 기준이면 돌려야 된다. 그 다음 하락 장악 확인형이 됐을 때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은 똑같아요.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캔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되돌리는 기준의 절반, 캔들이 작다. 그럼 묶어서 절반, 혹은 싫다. 나 하나만 볼 거야. 그럼 얘의 절반. 그렇게 되돌리면 추세 범위가 다시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금 추세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되돌림의 흐름까지 보셔야 되는데 미련 갖지 않고 하락 장악형이 뜨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 혹은 늦게 잡으신 물량이 있다면 정리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맨 고점에서의 하락 장악형 계속 매도 신호가 계속 나왔다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에코프로는 없는데 에코프로는 석별형이 떴어요. 월봉 기준에.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정확하게 포지션이 다 형성이 됩니다. 매도의 기준에. 고용 주봉 어때요? 고용. 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에 꼬리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음봉의 윗꼬리는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음봉의 기준, 하락의 힘이다. 그래서 음봉의 윗꼬리는 하락의 힘이기 때문에 몸통으로 전체가 다 음봉으로 인식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락 장악이 됐다. 그렇게 해서 조정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하락 장악형 뜨고 이제 움직인. 여기서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패턴상 조정을 받는 패턴이 나오지 않는 한 결론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고용의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뭐가요? 시세 분출의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떴네.
정확하게 하락 장악형이 뜹니다. 이야. 근데 저기서 오기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윤정두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두가 뭐라고요? 현대차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올해 23년도에 영업이익이 1위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영업이익 1위다. 또 현대차의 기준은 23년 1월 2일부터 7월 말까지 우리나라의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였다. 그럼 1위였다라는 건 과거형이니까 외국 기관이 팔고 나갔느냐? 아니, 기관이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되돌려놨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해서 12월 19일, 20일 기준에 현대차는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몇이 2위. 왜? 매도해서 아니라니까요.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이닉스가 현재 기준에 1위. 그리고 현대차가 2위. 조만간 3위가 될 거예요. 왜요? 팔아서? 아니라니까. 삼성전자도 쌍끌인데 기관이 일부 팔아서 쌍끌이 순위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3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2위로 떠 있는데 외국인간 쌍끌이 순매수 2위인데 그 수급이 정체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10월 달에 주봉상에 하락 장악 확인형이 뜬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죠. 어떤 거요? 요 흐름이 윗꼬리가 있습니다. 이 몸통에. 요 흐름에 윗꼬리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몸통에 윗꼬리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초가가 여기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감싸는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요 라인을 절반 돌릴 때 요 자락부터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 편입을 했는데 잘 장악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예요? 요 라인이 훼손되면 정리의 기준입니다. 그럼 요 위에 잡은 물량은 아쉽지만 손절의 기준입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만 3천 원에서부터 17만 원까지 내렸어요. 19만 3천 원에서 17만 원. 얼마 밀린 거예요? 10% 밀렸죠.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2만 3천 원이니까 뭐 10% 이상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런데 그 기준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우리나라의 영업이익 1위고 그게 고평가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그 종목이 낙폭 과대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프리미엄이 높다면 그거는 들여다볼 수 없죠. 조정이 뭐 80% 나왔어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평가가 아니면 못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의 현대차의 기준은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든 또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막 밀려 내려와 있을 때 기술적으로는 힘겹지만 예를 들어서 난 중장기로 볼 거야. 주력주였어. 중장기 갖고 갈 수 있어. 그랬을 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했을 때 밀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마어마한 저평가로 인식이 잡히고 실질 저평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그렇다면 갖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기계적인 대처다. 기아, 현대차? 갑자기 탄력적인 흐름 나오네. 막 강세를 띠네. 행복하네. 그렇게 해서 변동성 매매로 접근했을 때는 꺾여져 내려오면 하락 추세에서 전부 정리. 그렇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는데 펀더멘탈이 원체 뛰어난 상황인데 시장의 조정이 됐든 아니면 자체적인 눌림이 됐든 조정이 확산되면 그 기준에서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이었다면 그렇다면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현대차의 특수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찌됐건 결론은 기술적으로 보기로 했다면 무조건 정리, 무조건 차익 실현 혹은 늦게 잡은 물량은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다. 그게 기술적인 약속이다. 기술적으로 약속을 했으면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 기술적 분석만 봐야 된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고 망치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만 좀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었어요. 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결론적으로
얘를 망치형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망치를 훼손시키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윗꼬리가 달려 있어서 음봉의 크기가 이런 거고요. 여기는 아랫꼬리가 달려 있음으로써 이 음봉의 장악형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캔들의 크기는 아랫꼬리부터 해서 뭐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전체 등락 범위가 얼마나 이만하죠. 그럼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수준의 캔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결론은요. 이렇게 장악형이 뜨고 나서 현재 기준은 이렇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19만 9천 원, 20만 원이라고 잡고 여기서 장악형의 기준 공격적이다. 여기서부터 보면 17만 6천 원부터 2만 4천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형의 기준이죠. 진행형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준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아, 다 오른 거 주지 말고요. 바닥에서 좀 주세요. 이 정도면 바닥이지. 이 정도면 바닥이지. 상승 잉태 확인형, 응? 하락 장악형. 그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요 자락에서부터 18만 원 후반에서부터 이거 방송하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 혼내줄 거야. 왜요? 이거 방송에서 여기 요 자락에 딱 요 위에 없을 때 상승 잉태형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11월 말 방송화면부터 요 정도 떴을 때까지 방송화면이 다 있어요. 응? 그리고 이만큼 올라온 거야. 이게 우스워요. 현대차인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서 이제 막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21만 1,500원이 얼마? 52주 고가예요. 그건 당연히 넘기는 거고 25만 원? 그것도 넘기더라도 저평가. 그래서 윤 정도의 기준은 현대차는 3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30만 원이요? 언제요? 뭐 당장 1월 달에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아니 30만 원 해봐야 지금 오늘 20만 원 찍었는데 30만 원 해봐야 얼마야? 50%뿐이 안 돼. 시가 총액 2위 100조가 넘는 이 친구는요. 이제 40조인데 100조가 넘는 하이닉스가 90%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3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락 장악 확인형 이후에 다시금 돌려지는 바닥 인식이 잡히는 이런 종목에서 기본적인 수익 다 잡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어? 윤정도도 하루에 2-3시간 자고 지금 막 그냥 눈이 반쯤 감기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해드리고 강의에서 잡은 종목 뭐였어요? 기아, 또 현대차. 세 번째는요. 총 복습 시간에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 주력주를 채우고 나서의 변동성의 주력입니다. 잠시 후에 두산 로보틱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